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 네 번째 기법, 자수. 아주 애증의 자수죠. 제가 베트남에서도 준비를 하다가 언어적인 문제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제대로 된 부자재 소싱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 포기했다가 한국 와서 이 좋은 분 만나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여기까지 5달 정도로 달려왔는데요. 5달을 달려왔네요. 5달을 달려왔는데 자수에 대해 할 얘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이 자수 변태 형국 씨가 스스로 펀칭을 해가지고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이지만 그래도 혼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낸 게 기특하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자수 펀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국 씨가 이렇게 독학 아닌 독학, 제가 알려드릴 부분도 좀 알려주긴 했지만 책을 보고 인터넷을 보면서 독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안 될 건 아니구나, 못할 건 아니구나, 다 하면 된다. 자수를 제가 그동안 싸우다가 요즘은 자수보다는 요 세팅하는데 정신이 팔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 때문에 자수를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형국 씨가 거의 다 하고 오다 같은 것도 쳐내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나아요. 자수에 대한 변태적인 열정이 정말 확실히. 자, 이 자수라는 게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겁을 많이 먹었었고 형국 씨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배워야 할지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절 만나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둘이서 몇 개월, 3개월 정도 했지만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지도 몰랐고 우리가 나름 잘 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이게 자수를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정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자수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걸 좀 더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원리에 따라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정복이 된 부분과 이거는 정복이 안 된다. 왜냐면 정복할 수 있는 파츠를 구매해야 돼요. 부속품. 예를 들어 모자를 끼우는 프레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세컨 마켓의 파츠가 좀 필요했고 옷이나 이런데 좀 더 정확하게 자수를 놓고 하는 그런 부자재나 마그네틱 프레임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 많아질수록 모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옆면에 지금 자수 놓는 게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기존 프레임으로 옆면 전용 프레임을 구매를 해서 자수를 놓으면 정말 쉬워질 것이고 어린이 사이즈에다가는 또 저희 프레임을 끼울 수가 없는데 어린이 사이즈 전용 프레임을 또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 버킷햇에다가 자수 놓는 게 또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또 버킷햇 전용 프레임을 구해야 되고 로버트 팔이라는 애로 끈 같은 거, 띠 같은 거, 캔버스 백에 띠 같은 거에다 넣을 수도 있고 신발에도 자수를 넣을 수 있고 프레임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 프레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우리의 자수의 어디 부분에 다 자수를 깔끔하고 퀄리티 좋게 놓을 수 있다 라는 그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도 되더라고요. 완성 자수는 일반 자수기랑 완전히 반전된 그런 개념으로 판 자수, 재단물 자수는 이 판 자체가 움직이면서 재단물을 판 위에다 붙여놓고 움직임에 따라서 치는 거고요. 완성 자수는 모자를 끼워 놓고 판 자체가 모자에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에다가 부직포는 얹어 탈 뿐 모자에다가 옷에다가 옷이 움직이는 거죠. 기존에는 판이 움직여서 거기다 모자나 옷을 붙였다 그러면 완성 자수기는 모자나 티셔츠가 움직이고 판은 부직포 블로킹은 그 뒤에서 그냥 보조만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게 다르면서 얼마나 정확하고 탄탄하게 모자를 프레임에 끼워 넣느냐, 진짜 미세한 움직임에도 진동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게 그대로 막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좀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빡빡하게 끼워야 되고 블로킹도 그 프레임에 같이 껴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좀 해야 됐고 그리고 이 자수기가 평자수를 때리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형국 씨도 이렇게 바로 해냈잖아요. 평자수를 찍는 거는 정말 쉬운 문제였지만 3D 자수를 때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많은 문제가 나오고 퀄리티 이슈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되게 어려워서 정복하기 힘들었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2mm 3mm, 그다음에 1mm는 아예 하지도 않고 2mm, 3mm에 45도 소프트한 거, 65도 딱딱한 거, 75도까지 때려봤고 3mm 65도를 두 겹까지 돼가지고 이 높은 자수까지 때려봤는데요. 가능했고 문제 없이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수기의 한계를
파워의 한계는 확실하게 알아서 3D 높이를 높일 수 있다라는 한계는 찍고 왔고, 세격까지도 돼봤는데 자수는 무리 없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의 높이, 몇 센치의 높이까지 자수를 칠 수 있고 최대한 몇 센치까지 낮출 수 있고, 이런 테스트는 계속 제가 진행을 하면서 프레임부터 0.67mm까지 낮춰가지고, 그러면은 기존의 프레임 쇠 8mm와 6mm에서 15mm 이하로도 그 정도에서 이제 자수를 때려서 로고가 정확한 위치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최대 높이는 6.2cm까지 최대 높이를 놓으면서 자수의 왜곡이 없게, 저희가 7cm, 7cm 이상까지도 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자가 강제적으로 이게 더 그 위치를 밀어내면서 강제적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핀트가 다 나가고 똑같은 자리를 계속 때리고 있더라고요. 모자가 더 못 올라가는데 펀칭은 그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점을 좀 다 파악을 했고, 최대한 낮게, 그리고 최대한 자수의 크기를 높게 하는 그런 리미트, 이런 거를 다 좀 파악을 해서 저 자수기계는 이제 손쉽게 일을 시킬 수 있다. 자수기계는 글쎄요, 다른 데들은 정복을 하고 극복을 시켜서 한계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장비의 그 수준을 더 높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수기계는 약간 달랐어요. 이 친구의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요만큼이면 그 정도 이상을 시키면 해냈지만 억지로 해낸 티가 다 나고, 수학 아무리 못하는 애를 밤새도록 공부시킨다고 해도 수학을 잘해지진 않듯이, 그렇게 자수를 높이 치고 그 수준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계는 기계일 뿐. 하지만 이 자수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는, 자동 자수 장비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에 사람이 이렇게 시키면 하는 거다. 자동화 기기라서 분명히 어렵지가 않다. 어렵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싸웠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복은 했고, 워낙 비싸서 프레임이 뭐 60만원, 50만원, 70만원 프레임 하나가, 대가리가 6개잖아요 6개인 대가리에다가 60만원짜리 66에 360만원을 투자해서 프레임 하나를 사야 된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자수를 넣어달라고 해도 과감하게 다 넣어줄 수 있다. 뭐 이런 회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자수가 이제 뭐 5개월 지나고 아직까지 더 많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전에 있던 그 고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가 실이 많이 끊어지는 거였거든요. 1000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이 끊어진다. 지금은 그 이유들이 대충 보여서 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끊어지는 거, 실이니까 끊어질 수 있죠. 그런 거가 아닌 이상하게 끊어진 거는 다 잡아낼 수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평자수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막 잘 쳐나가지만, 3D 자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좀 찾아냈고, 펀칭해서 그렇게 밑박음을 다 줘서 빡빡하게 모자에 착 밀착을 시키는 거, 그런 상태에서 3D가 쳐나가는 거, 맥시멈 한계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수가 이렇게 치어서 나갈 때 밑에 보빈이 이거를 실을 걸고 빙글빙글 돌면서 실을 채가거든요. 근데 이게 자수가 너무 높거나 유격이 생겨버리면 깊이 못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때리거나 혹은 쳐가지 못해가지고 실이 엉키거나, 미국에서는 버스 네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새집 지었다고 합니다. 찍어내는데 이걸 못 채가서 안에서 막 엉키고 막 새집이 지어서 꺼내서 다 칼로 잘라내고 막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좀 이제 덜 일어나죠. 그래서 자수가 이제는 만만하다. 하지만 새로 자수기를 구매해서 헤쳐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희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런 초심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좀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바쁘다는 거, 그래서 유튜브로 좀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또 놀러 오셔서 구경하시고 보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설레발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레이저로 커팅해서 애플리케 하는 부분은 뭐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못하고 있고, 의류에다가 막 자수를 막 놓는 것도 저희한테 아직은 오다가 들어오지 않아서 뭐 반복된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샘플로는 다 계속 해보고 만들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고급 모자가 이렇게 워싱 되어 가지고 라지 사이즈에 맞는 모자, 그다음 미디움 사이즈에 맞는 모자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샘플이 나왔고, 곧 출시되면은 머리 큰 사람들도 저처럼 챙이에 폭이 넓고 챙이 길어가지고 얼굴이 좀 커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이런 모자들 이제 출시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자수, 원하는 로고 컬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빅사이즈 분들 기대해 주세요. 아주 좋은 서비스일 거예요. 모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들이 출시가 되고 요 모자에다가 이제 좋은 로고를 만들어서 도매 시장에 공급하면서 저희가 자수에 대한 경험치가 되게 많이 쌓일 거예요. 도매 시장의 공급은 수량 자체가 많이 크니까. 그래서 자수에 대해서 감히 이 5개월밖에 안 한 놈이 잘난 체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자수 현업에 계신 분한테도 자수 장비를 파시는 분한테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와가지고 저희 자수 장비를 이렇게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저희는 결정적으로 제가 모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때려놓고 분량을 내든 뭐하든 그냥 막 자수 때리고 버리고 또 때리고 모자가 공짜는 아니죠. 저도 만들어야 되고 비싸니까. 하지만 아깝진 않아요. 모자 왕이니까. 이 마인드로 그냥 계속 때려보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들은 당연히 좋게 나오죠. 경험치가 많이 쌓이니까. 형국씨도 그래서 경험치가 많이 쌓였고 이렇게 우리 완성자수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워낙 많지가 않아요. 이 완성자수 기계가 아직도 보급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단체 모자나 그런 데에서 때리는 평자수는 저는 안 쳐주겠습니다. 이 3D 자수나 크게 들어가거나 하면 독특한 위치에 독특한 크기가 큰 자수들 이렇게 저희는 제한은 6.23cm까지 두니까 근데 다른 데들은 뭐 4cm 정도밖에 못 때린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크고 높게 바짝 내려서 찍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죠. 자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수는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오시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급 모자를 만들어서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수의 퀄리티의 고급 모자, 단체 모자나 행사 모자가 아닌 브랜드 모자에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놨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4가지 기법을 활발하게 화려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홍보가 문제입니다. 정말 자수 공부하는 기간 5개월 동안도 우리가 돈을 벌자고 이 짓을 하는 거냐 연구를 하자는 연구소냐 여기가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빡세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이 4가지 기법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나니까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컨택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해주시면 답은 하겠지만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 쪽은 둘째로 두고 첫 번째는 이런 좋은 경험을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온두라스에서 이 남미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당연히 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온 건데 태극기 마크를 찍어달라 대한민국 모자 기념으로 가지고 싶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뭐 우연히 제가 태극 마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찍어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 자기 나라에서도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자를 찍어주는 거를 가능할지도 몰랐고 몰라서 못했지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야 저희 모자도 너무 퀄리티가 좋다고 좋아하고 이것도 이제 뭐 워싱 싹 빠지면서 머리에 쫙 맞게 머리 안 커 보이게 만드는 이 좋은 모자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모자에 자기가 원하는 로고 자수나 인쇄 프린팅을 찍어줄 수 있는 회사가 되었네요. 2개 모자 만들었습니다. 앞에 로고 뒤에 로고 나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너무 좋아했고 그런 경험치를 계속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뭔 소리 한 것도 어제 오늘 이렇게 5개 영상을 찍어내면서 커스터마이징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능력치에서 현재 수준의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연락을 주시고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이미 브랜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극소량을 만들어서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신상품을 만들어 내려는 그런 노력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컨택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뭐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이거 괜찮나? 조회수도 좀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은 영상을 5가지를 찍어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다음 대댓글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